전국 법원이 내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전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내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튿날인 30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5일과 7일에 공판 기일을 열어서 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9일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전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튿날인 30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년 1월 5일과 7일에 공판 기일을 열어 재판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고 9일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재판들의 1심 절차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 첫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달 28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6개월간 이어진 3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들입니다. 핵심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1심 변론을 모두 마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합니다.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서간 312호 중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으로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1월 초에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이르면 2월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 역시 1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도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씨 재판은 지난 3일 1심 변론을 끝냈고 다음 달 28일 첫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1월 28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결과도 나올 예정으로 통일교 의혹 관련 재판들이 한꺼번에 운명의 날을 맞게 됐습니다. 특검이 이들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만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한편 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들 역시 내년부터 준비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을 시작으로 수사 외압 등 다른 주요 사건 재판들이 잇따라 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사상 초유의 이른바 3특검이 모두 종료됩니다. 모두 법정 수사기간을 꽉 채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뚜렷한 성과도 냈지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 내란 외환 특검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오늘 마침표를 찍으며 초유의 3대 특검이 막을 내립니다. 3대 특검의 결과물 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속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시작부터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두 차례 대면 조사 후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씨를 공개 소환해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세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각종 의혹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일만은 철저히 막았던 김 씨는 이번엔 피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영장 심사에서 김 씨가 받은 걸로 지목된 목걸이를 직접 제출하며 승부수를 띄웠는데 결국 영장을 발부받아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3대 특검 모두 법이 정한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모두 사용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연말까지 특검 전국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실체를 규명하긴 했지만 피의자 10명 중 9명의 영장이 기각됐고 내란특검의 경우 내란 관련 혐의 적용 영장이 6건 중 5건 기각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며 강압수사 논란이 일었고 통일교 핵심 관계자의 민주당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편파 수사 논란도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3특검이 마무리됐지만 정치권은 2차 종합특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도 급물살을 타면서 내년에도 특검 전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년 1월 28일에는 권의원 이외에도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한꺼번에 같은 날 세 사람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건데요. 특검과 피고인들의 운명의 날이 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김건희 씨 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을 1심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10일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 역시 김 씨와 같은 날로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선고날이 겹친 건데 여기에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기일까지 같은 날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우인성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 27부가 맡고 있습니다. 먼저 김 씨의 선고 공판이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고 이어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본부장은 오후 3시 같은 시간으로 공지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은 각각 정치자금 1억 원을 공여 수수했던 혐의로 맞닿아 있고 김 씨는 윤 전 본부장을 고리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던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은 재판을 병행심리해온 게 아닌 만큼 시간차를 두고 선고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이 이들에 대해 헌법 가치를 훼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던 만큼 재판부의 선고 형량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특검은 김 씨에는 징역 15년,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월 21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려지고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